대한민국을 하나의 커다란 기업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그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기업의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경 26조 원을 편성했다, 또 돈을 뿌리겠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아니라 무엇이든 요구하는 그런 노조위원장 같이 굴고 있다 라고 오늘 아침 방금 전에 있었던 KBS 라디오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질타를 했습니다. 아주 논리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냐? 우리나라 한 달 소비 지출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한 달 동안 소비에 쓰는 돈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게 30조 원쯤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추경이다 해서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26조를 거의 더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4월 한 달 갑자기 대한민국의 소비 사이즈가, 소비 여력이, 소비에 쓸 수 있는 현금이 56조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30조 플러스 26조 해서 56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급 물량은 3월과 4월이 비슷할 겁니다. 물건은 비슷한 분량이 있는데 그걸 사겠다는 돈이 2배쯤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지요. 내가 사과를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과를 사겠다는 돈이 2만 원이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사과 하나에 2,000원이겠죠. 그런데 내가 사과를 똑같이 10개 가지고 있는데 사과를 사겠다는 돈이 4만 원으로 2배가 늘었다. 그러면 사과 하나에 4,000원이 되는 거지요. 2배가. 이 너무도 당연하고 간단한 논리. 이준석 대표가 전쟁 추경이란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기업은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회식비 나눠주고 있다. 기업 사장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요. 이것은 마치 노조위원장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 대응 등을 이유로 26조 2천억 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어제 마련했고 오늘 이제 국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3,577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추경에 들어가는 재원 대부분은 증권시장에서 거둬들이는 거래세. 여러분 주식 거래하시죠? 네, 우리나라 주식 거래 인구가 1,45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도 주식 거래 해보신 분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주식을 사든 팔든 거기는 반드시 수수료가 붙고 거래세가 붙고 양도세가 붙습니다. 양도세는 이제 일정한 금액이 크다든지 지분 비율이 커져야만 붙는 세금이 양도세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세는 없죠. 그러나 정부가 뜯어가는 돈이 있으니 그게 거래세입니다. 그래서 주가지수가 5천을 넘고 6천을 넘고 할 때 막대한 거래세가 정부에는 이미 거둬져 있다라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법인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도 막대한 법인세를 걷어서 그 돈으로 이번에 전쟁 추경을 살포를 하겠다라고 정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부터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만약 돈을 써야 된다면 꼭 필요한 분야를 선별적으로 써야 됩니다.
전 국민 소득 하위 70% 무조건 몇십만 원씩 60만 원씩 살포. 그래서 가구 하나에 뭐 200만 원도 가고 뭐 300만 원도 가고 100만 원도 가고 이렇게 현금 따발 공중에 헬리콥터에서 두두두두두 하고 돈 따발을 집안 곳곳에 떨어뜨리는 것. 이건 선별 지원이 아닙니다. 이게 무차별 살포하는 겁니다. 이게 도움되는 곳이 딱 한 곳에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선거. 그래서 이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다음, 올해 초과 세수를 돈이 너무 많이 거쳤어. 세금이 우리도 기대를 안 했었는데 돈이 많이 거쳐가지고 그걸 나눠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발한짝 뗄 때도 다 법에 의거해서 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초과 세수가 생기면 그걸 추경 예산으로 돈을 살포하라고 쓰는 돈이 아니고 초과 세수가 생길 경우에 그것은 국가 채무를 탕감하는 데 쓰라고 딱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외의 돈이 생기면 우선 당장 빚을 갚아야죠. 그건 개인이나 가구나 기업이나 정부나 똑같습니다. 네 번째, 천재지변 같은 비상 상황에서만 동원돼야 할 추가 경정 예산이 습관화되는 것도 문제다. 이게 말이죠. 정말 문재인 정부 때는요. 추가 경정 예산을 무려 10차례나 했습니다.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도 출범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면 60개월이거든요. 근데 10개월에 두 번씩 한다. 그러면 60개월이면 12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역대 정부별로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2번, 박근혜 정부 때 3번, 윤석열 정부 때 1번. 보수 정부 지난 3번 있었는데 그것도 임기가 다 3년밖에 못한 대통령이 두 분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전부 다 6번밖에 안 했는데 문재인 정부 단독으로 10번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에서 보듯이 국가 재정은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당국자들이 현금 살포에 중독이 되고 현금 살포 바로 효과가 있거든요. 마약이나 비슷합니다. 히로뽕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주사 놓으면 금방 아이고 아야 했던 사람이 헤헤 웃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독입니다. 이 정권 당국자들이 현금 살포에 중독이 되면 누가 중독이 된다? 국민이 중독이 됩니다. 마약 중독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현금 살포 중독이 몇 곱절 더 위험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테마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